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9일입니다. 법인 파산, 기업 파산 종료된 사건을 지금 제가 5개 회사씩 해서 영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회사,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2021년 8월 20일 날 이제 설립이 됐고, 회사는 이제 농업 경영, 농산물 가공, 제조, 유통, 판매 이런 게 목적 사업인데, 이 회사는 스마트팜 버섯 재배 단지를 이제 운영을 해서 주로 버섯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런 걸 주요 영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전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2022년 11월경에 이제 버섯 수분양자, 이제 버섯을 재배할 때 이제 그 단지별로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운영했는데, 주된 게 이제 버섯이잖아요. 버섯하고 버섯 가공 매출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고 이제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오죠. 부동산 가압류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6번째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권자들 협의를 해서 가압류 풀어주면 부동산 매각을 해서 대출을 갚겠다라고 협상을 시도하는데, 그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부동산도 지금 처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가압류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가압류가 돼버리니까 이제 뭐 대출 연장, 보증 연장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 자금 부족, 그 다음에 변제 불능 등으로 파산을 신청했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회사. 이 회사는 이제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고, 주요 영업은 온 오프라인 경제 자산관리 강의예요. 강의업. 2019년 3월경에 회사가 설립돼가지고, 그 설립 연도, 그 다음 연도까지 매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 대표회사가 이제 결정을 해서 고객 확보를 위한 이제 영업팀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확대했는데 이제 그 비용이 증가했겠죠. 이제 인건비가 증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부담이 이제 커져서 매출이 감소를 하는 결과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오프라인 교육이나 이제 모임 이런 게 급감하면서 매출도 급감하게 되니까 이제 온라인 자산관리, 경제관리 이 영업에 주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업장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영업 인력팀도 이제 그 감축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했지만은 매출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 도소매를 목적 사업에 추가해요. 그래서 유통 부분까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해서 매출을 좀 늘려보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리셀 아시죠? 리셀. 그러니까 뭐 한정판 제품을 사가지고 그걸 웃돈 얹어가지고 다시 파는 거. 근데 그게 판매 제재가 걸리고 또 매출 취소,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또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원래 목적 사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그 자산관리 관련 강의업인데, 이게 잘 되다가 영업팀 확대, 공격적 마케팅, 이러니까 마케팅 비용 들어가고 인건비 늘어나고서 이제 사업 분야도 확대를 하죠.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로, 그리고 리셀 상품 유통 판매. 근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부채 초과가 되고 운전자금 부족, 이렇게 손실 누적 이런 것으로 해서 파산을 했다가 종료가 된 사건입니다. 그다음 8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게 게임인데, 이 게임은 참 대박 나면 정말 그 대박인데 게임 사업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4월경에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 이걸 목적 사업으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소규모예요. 소규모로 시작하면 그 프로젝트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 투자금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할 비용에 인건비도 비싸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매출을 늘려보겠다고 해서 이제 인원을 늘리죠. 인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기관에 보증을 받아가지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게 업종의 특성상 임금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완성된 거를 홍보를 또 해야 돼요. 앱으로 뭐 다운로드 받게 하려고 그러면 그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핵심 인력들이 인건비를 이제 못 주고 또 인건비 상승을 못 시켜주니까 이탈을 합니다. 이 게임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직이 잦아요. 잘못되면은. 근데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국유지책으로 2021년경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구조조정을 했잖아. 그리고 핵심 인력들이 다른데 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주를 준 거야. 외주를 주니까 이게 개발 기간도 늦어지고 퀄리티가 안 좋죠. 직접 핵심 개발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영업을 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니까 하는데 외주를 주는 바람에 이제 퀄리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연되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운전자가 부족하니까 가수금 자기 돈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개발할 인력, 핵심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하고 관리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게임이.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고 운전자가 부족하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인터넷 광고 대행업입니다. 인터넷 광고 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SNS 채널 뭐 이런 걸 운영해 주는 건데 2015년 11월에 설립됐다가 이제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과 SNS 채널 등을 운영해서 광고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20명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회사가 커졌어요. 회사를 이제 뭐 A팀, B팀, C팀 이렇게 팀으로 분산해가지고 이제 광고 대행 수주를 받아서 이제 각 팀별로 하는데 이게 그 광고주가 요구하는 퀄리티대로 광고 대행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광고주들이 잦은 컴플레인을 걸고 그 다음에 계약도 취소하고 광고 대행 계약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 취소해 보니까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커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건비 증가하는데 이제 금융 비용도 증가했고 회사 사이즈가 커지면 부채도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인원을 20명 넘던 인원을 이제 6명까지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또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투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거죠. 6명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유지보수밖에는 겨우겨우 할 수는 있지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대행업을 이제 수주하는 데 있어서는 인적인 자본이 너무 소규모인 거죠. 그래서 매출 회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해가지고 종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회사는 핸드폰 통신 판매업입니다. 스마트폰 판매업인데 그래서 주요 영업은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업 또는 인터넷 유선 서비스업 이런 거거든요. 2016년 3월 달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통신사인 KT하고 이제 이동통신 스마트폰 판매 위탁 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KT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으면 2차 판매점이라는 게 있어요. 2차 판매점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보듯이 대리점들이죠. 대리점들은 판매하고 수수료 받고 이렇게 되고 파산 신청한 회사는 그 대금을 받아서 KT에다가 줘야 되겠죠. 핸드폰 100대를 받았고 2차 판매점에다가 이걸 이제 팔으라고 분산시켜 놓으면 팔면 돈 들어오고 이제 대리점 수수료 떼고 돈 들어오고 그 돈 가지고 KT에다가 스마트폰 기기값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이제 대면해서 지금 대리점 지점들 이런 데서 판매가 잘 돼야지 지금 KT하고 계약을 맺은 요 회사도 매출이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리점들이 많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판매 대수가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KT한테 이제 변제해야 될 기기값을 충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기능이 향상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져요.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번씩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매출도 늘어나고 뭐 대리점도 판매가 활성화되고 할 텐데 이제 기기나 배터리 기능들이 이렇게 향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체 주기가 늘어나는 거야. 뭐 젊은 사람들 1년, 2년 만에 바꾸지만 보통 이제 쓰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기능만 쓰니까 이게 교체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려놨던 대리점들, 이제 직영하는 대리점들의 보조금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 자금이 충당하고 사업을 축소하고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대리점의 임대인이 사망을 해가지고 상속인들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상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주는 거죠. 이제 안 주고 이게 회수가 늦어지니까 운전자금 부족도 다시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폰 판매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 이런 매출의 감소와 그 다음에 신규 자금 차입에 대한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파산 신청에서 종료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법인 파산, 기업 파산 종료 사례 두 번째 5개 회사 업종별로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